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디세상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지승입니다. 이번에 제가 비욘드에 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상부 관절 와순 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 중에 혹시라도 뭐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뭐 질문할 게 있으시거나 또는 뭐 꼭 이번 주제와 상관없는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어깨 환자분들을 이제 진료를 하게 되면 이제 확실히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오시는 환자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40 대에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인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어깨 회전근개 근육에 대한 어깨 회전근개 근육 질환에 대한 뭔가 문제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20-30 대의 젊으신 분들도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20-30대 분들이 회전근개 근육 질환으로서 뭔가 통증을 느끼는 거는 흔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설명드리는 상부 관절 와순 손상에 의해서 뭔가 통증을 느끼시고 병을 찾는 분들이 너무 느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주제를 준비해 보았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젊은 분들이 통증이 있으셔서 병원을 찾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헬스 운동을 많이 하면서 헬스 운동에서 오는 이제 어깨에 무리가 오면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또 라켓 스포츠인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높은 구기 종목이 야구인데요. 이런 야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사회인 야구나 이런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늘고, 특히 선수들에서도 이런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운동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뭔가 어깨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쪽에서 생각보다 꽤 상부 관절 와순 손상으로 병을 찾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먼저 상부 관절 와순 손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깨 해부학에 대해서 좀 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는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뼈, 윗팔뼈와 어깨뼈, 그리고 쇄골, 이 세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어깨뼈에 있는 견봉이라고 하는 이제 어깨 위쪽 부분을 담당하는 약간 이제 지붕 같은 부분의 뼈 돌기가 또 튀어나와 있고요. 그 밑으로 우리가 어깨를 들어올리는 회전근개 근육이 어깨뼈에서 시작을 해서 팔뼈로 붙는 구조로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견봉 밑에 이 회전근개 근육 사이 공간을 우리가 견봉하 공간이라고 하고, 이 공간 안으로 이런 회전근개 근육과 팔뼈가 움직임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 근육을 이렇게 걷어내면 관절 안쪽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깨 관절 안은 이제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막과 인대 조직들이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관절 안에 있는 구조물로는 우리가 이제 와순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고, 또 우리가 팔뼈 쪽에 있는 이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한 갈래인 이두건의 긴 갈래의 힘줄 부분이 관절 안쪽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조물이 우리가 일단 관절 안에 있는데, 이 두 가지 구조물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깨 관절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로서 360도 정도로 우리가 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상당히 유연한 관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불안정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뼈와 이제 팔뼈의 모양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어깨 팔뼈는 동그랗고 어깨뼈는 우리가 이제 오목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구조의 불안정성을 조금이라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와순이라는 구조물이 있게 되고, 이 와순 또 이제 우리가 어깨 안쪽에는 이두건의 이제 힘줄이 지나가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와순의 역할을 설명드리기 전에 어깨팔의 구조를 보면 보통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 골프티 위에 골프공이 올라간 모양으로 보통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 되게 불안정하게 골프공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깨뼈 역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워서 엑스레이를 봤을 때 골두, 상완골의 골두가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안정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구조를 조금이라도 이제 안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들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 관절낭과 주변의 인대 조직들이 이런 어깨 팔뼈가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깨뼈가 팔뼈에 비해서 면적이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좀 더 커버하기 위해서 360도로 와순이라고 하는 연골 조직이 좀 더 튀어나와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깨의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주게 되고요. 또 어깨뼈에 이제 그 오목한 부분으로 연골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모양으로서 우리가 또 상완골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안정을 취하는 구조물로서 우리가 와순이라는 조직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두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깨에 작용하는 구조물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팔뼈를 우리가 팔꿈치를 굽힌다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들 때 이제 힘을 쓰는 아주 중요한 근인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이두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근인데 한쪽 갈래는 우리가 이쪽 오구돌기 쪽에 이제 한쪽에 붙게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긴 힘줄로 바뀌어서 관절 안쪽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쪽으로 붙었을 때 우리가 힘줄이 이제 지나가면 주변에 이런 뼈에 좀 부딪히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마찰 같은 게 심해지면서 좀 염증이 좀 잘 일으키는 구조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설명드린 이 슬랩이란 건 어떤 걸까요? 슬랩은 사실 이제 병변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구조의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LAP라고 하는 우리가 상부 관절 와순을 이제 SLAP 슬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S 수페리어, L 라이브럼, 레브럼이 이제 와순이라는 말인데 이 와순의 위쪽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와순의 위쪽 부분에 안테리어 투 포스테리어로서 앞쪽과 뒤쪽 부분을 이제 있는 위치를 이제 위치를 말하는 명칭으로서 그림과 같이 와순의 어떻게 보면 11시에서부터 1시 정도의 방향의 구조물을 우리가 SLAP 해서 슬랩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슬랩 부분에 뭔가 손상이 발생을 해서 찢어진다거나 염자가 뭔가 찢어진다거나 파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슬랩 병변 또는 이제 슬랩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 질문을 주셨는데 허인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허리 4-5번 수술 후 1년 반이나 됐는데 허리도 계속 뻣뻣하고 발가락 3개 정도가 바닥에 진흙이 붙어 있는 것도 같고 가바펜틴 50 먹고 있는데 영구장애가 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제 허리 쪽에 뭐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허리를 뭐 지금 병원에서 전문으로 이제 치료하고 있지는 않고 저는 이제 관절 쪽을 담당해서 치료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수술을 했느냐도 물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 우리가 허리 수술을 하시는 거는 보통 신경이 어떤 허리 안에 있는 구조물에 뭔가 지나가는 신경이 눌림으로 인해서 신경 증상이 발생하고 그게 계속 방치됐을 때 신경 손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허리가 계속 뻣뻣한 경우 이제 수술을 이제 어떤 걸 했냐에 따른데 뭐 유압술이라고 해서 뼈를 합치는 수술을 했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좀 허리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은 제한이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술한 어떤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뭐 스트레칭을 많이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것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요거는 수술하신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발가락이 3개 정도가 바닥에 진흙이 붙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는 결국은 신경이 뭔가 회복이 아직 다 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게 신경이 만약에 회복이 잘 안 된 상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수술을 하지 않고 뭔가 지속된 상태라면 실제 수술한다고 해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완전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을 좀 보면서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구 장애가 될지는 지금은 뭐 이제 아직 1년 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신 선생님과 같이 잘 상의하셔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좀 생각을 하고 치료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랩 부분이 손상되는 거 우리가 슬랩 파열이라고 합니다. 슬랩 손상, 슬랩 병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이두건이라고 하는 게 이 12시 방향의 와순 부분, 이 슬랩 부분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이두건이 뭔가 과하게 작용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런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하의 위쪽에 있는 이 와순이 찢어진 상태를 슬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슬랩이 가장 많이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야구나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이 뭔가
팔꿈치가 어깨 위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 즉 라켓 스포츠라든가 야구같이 공을 던지는 운동을 하는 스포츠에 있을 때 그 동작을 했을 때 우리가 어깨 회전근개 근육이 상완골의 대결절이라고 해서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이 팔을 이렇게 들어서 회전하는 부분이 이렇게 관절와 부분과 가까워지면서 공간이 좁아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많이 비틀면서 뭔가 마찰이 많아지고 또 이두건이 잡아당겨지면서 그쪽으로 손상이 자꾸 지속된 게 누적이 되면 이런 파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넘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손을 짚으면서도 외상으로서도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야구와 같은, 특히 야구에서 투수 선수들이 투구 동작을 할 때 이런 게 많이 올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우리가 야구를 하게 되면은 발을 들어 올려서 몸을 비틀면서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제껴지면서 앞으로 쭉 나가게 되는 동작으로 공을 던지게 되는데, 이 동작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처음에 뒤로 팔을 던질 때 어깨 쪽에 힘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팔꿈치 쪽으로 마지막에 힘을 많이 받으면서 공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뒤로 던지는 동작을 우리가 코킹이라고 하는데, 이 동작이 됐을 때 상부 관절 와순 부분에 마찰이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제 손상이 많이 되고, 특히 야구 선수들이 많이 손상으로서 병원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랩 손상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팔을 이렇게 회전하는 과정에서 윗팔뼈의 대결절 부분에 회전근개 근육이 붙어 있는 부분과 상부 관절 와순 부분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손상이 많이 되고요. 또 이두건의 힘줄이 잡아당겨지면서 이렇게 트위스팅 꼬이면서 그 힘 더 장력이 증가되면서 또 손상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상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어깨 깊은 곳에 통증을 느끼고, 또 어떤 특정 동작에서 뭔가 뚝뚝하는 느낌이 들리고, 또 뭔가 머리 위에서 팔을 올릴 때 불편하거나 힘이 빠지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또 이게 슬랩 손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뭔가 팔이 빠지는 것 같은 불안정감까지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슬랩 손상이 좀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가 손상돼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게 이제 기사에 나면서 또 많이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구 선수인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할 때 갑작스럽게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시즌 아웃되고 결국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술을 하는 그게 이제 수술한 이유가 이제 이 슬랩이라는 병이 이제 찾아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수술까지 했던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런 야구 선수들이 많이 손상을 당하는 것 같고, 특히 투수들이 많이 손상을 받는 것 같고요. 뭔가 이제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뭔가 고무링이 닳는 듯한 느낌을 많이 호소한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무거운 가방을 확 잡아당길 때 뭔가 통증이 악 하면서 오는 그런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민님께서 "저렇게 다치면 토미존 서저리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토미존 서저리는 이제 어깨를 수술하는 수술 방법이 아닙니다. 팔꿈치를 다쳤을 때 수술을 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이제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어깨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코킹이 되는 자세에서 앞으로 팔이 나갈 때 결국 가장 부하가 많이 받는 부분이 팔꿈치의 안쪽 부분이 부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팔꿈치의 부하를 잡아주는 우리가 인대 조직이 있어요. 내측 측부인대가 있는데, 이 내측 측부인대를 보통 우리가 근육이 잘 버텨주면 다치질 않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근육이 아무래도 피로해지고, 그 피로해지게 되면 결국 인대가 그 힘을 다 받게 이제 버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그 내측 측부인대가 붙어 있는 부분이 해지거나 찢어지거나 심지어 뼈 조각까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손상돼서 이제 통증을 느껴서 공을 못 던지는 투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내측 인대를 재건해주는 그런 수술을 이제 우리가 토미존 서저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팔꿈치 쪽을 다쳤을 때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이민희님께서 이제 또 질문을 주셨네요. "듣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다른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근육이란 건 제가 처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해부학에서 봤을 때 이제 어깨를 들어올리는 근육군 중에 하나입니다.
어깨를 들어올리는 근육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겉에 견갑 이제 저기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요. 그 근육을 걷어내면 팔뼈에 붙어 있는 회전근개 근육이 이제 노출이 되는데요. 팔을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회전하는 데 사용되는 근육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증상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팔을 이제 들어 올릴 때 통증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심하게 파열되면 이제 팔을 이렇게 들지 못하는 상태까지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제 상부 관절 와순, 즉 와순 손상, 이 와순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회전근개 근육의 더 안쪽인 관절 안쪽에 있는 구조물이고요. 이제 팔의 안정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관절화에 있는 연골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골 조직이 특히 12시 방향에 있는 연골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부 관절 와선 슬랩 손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두 가지 좀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슬랩 손상이 있으면 다치는 이런 이제 손상되는 이런 메커니즘상 회전근개 근육의 이제 관절 부분 쪽에 회전근개 근육이 붙어 있는 쪽도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슬램이 있으면 회전근개 파열도 일부 진행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증상이 좀 비슷하고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빈티지 다이아님께서 수술 후 예우는 어떤 편인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뒤쪽에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님께서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스트레칭이나 홈트로 버티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꼭 수술을 해야 하나 보네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것도 뒤에 제가 준비를 했고요. 뒤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슬랩 병변은 이제 우리가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나눠놨습니다. 이제 뭐 자세하게 분류하는 것도 있긴 한데 보통 간단하게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타입 1, 이제 힘줄이 붙어 이두건에 힘줄이 붙어 있고 와순 부분 그 밑에 쪽으로 약간 해지면서 조금 찢어지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타입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입 2는 그거보다 더 찢어져서 뭔가 이렇게 벌어지는 듯하게 심하게 찢어진 걸 우리가 타입 2라고 보통 명명을 하고요. 타입 3는 이제 와순의 일부가 찢어져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양상으로 있는 걸 타입 3. 그다음에 이두건과 같이 찢어져 나간 걸 타입 4로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합니다. 보통 타입 3나 4인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타입 1이나 2가 가장 흔한 것 같고 타입 1이나 2인 경우에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부터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런 병변을 분류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될까요? 병원에 이제 통증으로 이게 오시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먼저 하는 검사는 어깨 엑스레이 검사를 할 거예요. 어깨 엑스레이 검사는 사실은 이제 슬랩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다른 병변이 있거나 뭐 이런 걸 1차적으로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어깨 같은 경우는 이학 검사, 환자분들이 하는 이런 신체 검사를 뭐 좀 잘 했을 때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슬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동작에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제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깨랑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어깨뼈에 그 회전근개 근육이 붙어 있는 대결절 부분이 안쪽으로 말리는 구조가 되면서 상부 관절 와순 부분과 자꾸 맞닿는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고 그 부하를 줬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된다면 슬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학적인 검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상위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어깨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근개 근육 같은 것을 좀 간단하게 보기에는 좀 용이한 검사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런 상부 관절 와순같이 관절 안쪽에 있는 구조물은 사실 초음파로 확인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MRI 검사를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상부 관절 와순 부분입니다. 이 와순 부분이 화살표와 같이 하얗게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깨 관절 안쪽에 있는 구조물은 조직들이 이렇게 뭉쳐 있을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진단을 용이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쓴다거나 수액을 좀 더 넣어서 뭔가 팽창을 해서
뭐 그 안을 MRI 찍는 이런 조형 MRI를 하게 되면 좀 더 진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일반 MRI보다 이런 조형제를 사용한 MRI를 찍는 걸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이제 상부관절 와수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 두 가지를 모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우리 시님 뭐지? 빈티지 다이아 님께서 수술 이제 예후도 물어보셨고 김현 님께서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이제 여기서 대답을 드릴 건데요. 먼저 대부분은 먼저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수술 먼저 하는 경우는 이제 타입 3나 4와 같이 아주 심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고요. 대부분은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은 정말 심한 파열이 있거나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고 뭔가 기능이 뭔가 잘 안 됐을 때 고려를 하게 되고요. 또 환자분들의 상황, 뭐 나이라든가 직업, 뭐 운동선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수술적인 치료는 일단은 먼저 시행하는 거는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일단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운동을 통해서 오시는데 운동을 이제 일단은 휴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슬랩이란 질환은 결국은 반복적인 동작에서 마찰이 되고 그 마찰로 인해서 손상과 그로 인한 주변 염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쪽이 자극되지 않도록 뭔가 우리가 그 자극되는 운동을 하게 된다면 그걸 휴식해 주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원인이 되는 게 있다면은 중단을 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변에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거나 주사 치료 같은 걸 직접적으로 관절 강내 쪽을 시행을 해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물리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역시 염증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트레칭 운동이나 견갑골 주변의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걸 좀 더 해주신다면은 이제 운동을 쉬는 중간에도 주변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이제 추후에 운동을 다시 시작했을 때 통증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결국 다음에 이제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팠을 때 우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수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관절경을 통한 해져 있는 조직을 정리해주는 조직 정리술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타입 1이나 심하지 않는 경우에 또 타입 3나 4의 심한 경우에 증상이 심할 경우에 우리가 하게 되고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실패했을 때 마지막 방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우리가 관절 내시경을 이렇게 시행을 해서 보게 되는데 그림과 같이 우리가 이두건이 있고 그 밑으로 화살표 밑에 표시된 것처럼 상부 관절 와순이 찢어진 모습을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게 있다면 더 자극되지 않고 더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직을 정리하고 해서 자극을 덜 받는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절경을 역시 통해서 그 찢어진 부분을 봉합까지 하게 되는 관절 와순 봉합술이 될 건데요. 보통 타입 2에서 젊고 활동이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신 분들, 또 운동선수들 중에서 뭔가 기량이 뭔가 떨어질 것 같아서 통증 때문에 기량을 이제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불안정감이 클 경우에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관절 내시경 수술 사진인데 이렇게 찢어진 게 이렇게 들릴 정도로 심하게 찢어진 경우가 확인이 되었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실이 달린 나사를 관절 와 쪽에 삽입을 하고 그 삽입한 나사에 실이 달려 있는데 그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빈티지 다이아 님께서 예후를 물어보신 걸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경과와 예후 이제 보통 비수술로 했을 때도 많이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자극되지 않도록 운동을 좀 제한한 이후에 주변 근육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보강 운동을 충분히 해주고 나서 통증이 좋아지고 충분한 휴식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시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좀 더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해서 결국 수술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물론 통증 면에서는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런 와순과 이런 이제 이두건이 붙어 있는 데를 봉합을 하게 되면
관절 부분이 움직일 때 약간 좀 타이트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가 보통 끝까지 발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한 160 정도 160도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관절 가동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이 정도 경우가 제한된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는데 팔을 이제 사용하는 운동선수, 특히 야구 선수라든가 라켓 스포츠 계열의 선수들한테는 약간 기능이 좀 어 떨어질 수 있고 실력이 좀 저하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수술을 고려할 때 이제 통증 때문에 내가 운동을 심하게 못하는 것인지를 잘 고려를 해서 기능 저하가 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 기능 저하가 오는 거는 아닙니다만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수술을 했다고 무조건 계속 이제 평생 좋아지는 게 또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소모성으로 계속 같은 것을 반복했을 때 다시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재발 방지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에 이런 손상이 올 수 있는 자세나 이런 걸 교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관절 운동을 자꾸 함으로써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손상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재활과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은 예후를 볼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중요한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쭉 뻗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무거운 걸 드는 행위 자체가 사실 어깨에 있는 모든 구조물에 다 손상을 줄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팔을 들어오는 이 길이가 결국은 어깨에서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어깨는 부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물건은 되도록이면 몸이 먼저 가서 팔로 이렇게 같이 감싸서 들어 올리는 게 어깨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가 손을 이렇게 쭉 뻗었을 때 이제 손등보다 위쪽, 즉 팔꿈치보다 위쪽에서 뭔가 손이 움직이는 동작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계속 설명드렸던 어깨의 그 와순 부분과 회전근개 근육이 자꾸 맞닿는 공간이 좁아지는 동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근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부 관절 와순의 손상에 있어서도 그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손상이 자주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동작을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짧고 정확하게 많이 이게 그런 동작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버헤드 운동, 이런 라켓 스포츠나 공을 던지는 운동을 하실 때 또 헬스 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스트레칭 같은 준비 운동을 하고 근육이나 힘줄, 인대 등이 충분히 이완되고 됐을 때 그런 운동을 시작하는 게 그런 손상을 좀 줄여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직업이나 운동별로 좀 팁을 드리자면 사무직으로서 우리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키보드나 이런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 책상 위치나 이런 의자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기대면서 뭔가 우리가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팔을 기대게 되면 그 하중을 또 역시 어깨가 많이 부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하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자세에서 우리가 팔이 이제 부하가 되지 않도록 이제 위치를 좀 조절해주고 높이를 조절해주고 팔걸이를 이용해서 좀 부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육아나 가사 많이 하시잖아요. 손, 어깨 많이 쓰실 텐데 그런 것들도 결국 하나를 계속적으로 하나에만 매진해서 하시게 되면은 그런 동작이 반복됐을 때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하시는 일들이 다양하다면 그걸 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고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 아까 같이 이렇게 들어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줄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또 헬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이런 어깨가 좀 이제 좀 식지 않고 많이 운동을 함으로써 좀 따뜻해진 다음에 중량을 올리는 게 이런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소망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집에서 팔을 머리로 올려 사용하고 반복적 어깨 사용으로 인해 통증이 있는데요. 생활하면서 손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네요. 결국은 이제 팔을 자꾸 사용하게 되고 이런 위쪽에서 생활하는 게 좀 많아지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어깨가 계속 아프실 수 있어서
어깨가 좀 아프신 것 같으면 어깨 스트레칭 운동을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통증이 있을 때는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다른 이제 좀 어깨가 위쪽에서 움직이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동작을 좀 하시는 걸 이제 안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시다면 이제 병원을 찾으셔서 약을 먹는다거나 필요에 따라서 검사나 뭐 치료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딩님께서 질문 또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여성이고 현재 왼쪽 어깨 회전근개 80% 부분파열 진단 받았습니다. 통증 진행이 9개월째입니다. 약물 주사 치료도 했습니다. 지금은 양쪽 어깨까지 통증이 진행 중입니다. 아마 치료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근육은 우리가 처음 이제 40대가 되면서부터 퇴행성 질환으로서 조금씩 이제 파열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해지는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해지다가 보면은 이제 회전근개 근육이 두께가 있는데 그 두께 일부분이 이렇게 깎여 나가는 부분 파열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지거나 하는 걸 건병증이라고 하고요. 그것보다 더 진행되는 걸 부분 파열, 그다음에 완전히 구멍이 나는 것을 전층 파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층 파열이 되기 전 부분 파열까지는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주사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분 파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팔을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파열이 시간이 지남과 어깨를 씀으로 해서 결국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부분 파열이 50% 이상의 두께가 손상이 된 걸로 판단이 되면 교과서적으로는 수술을 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수술을 처음부터 막 급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파열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50% 이상의 파열 그리고 이제 완전 전층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봉합을 시도하는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푸딩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통증 진행도 됐고 9개월 동안 아마 계속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계속 아프셨을 거고 파열 자체도 80% 이상의 파열이라면 결국은 회전근개 근육의 전층 파열에 준한 파열일 가능성이 높고 증상 완화도 되지 않기 때문에 봉합을 좀 염두에 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부분 파열이면 이제 어떤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봉합 수술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제 수술 기구가 이제 수술에 이제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은 것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됐어요. 특히 이제 부분 파열에 쓸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치료 방법, 봉합을 하지 않고 부분 파열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수술 재료들도 이제 요즘은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붙여서 수술을 이제 회복을 증진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작은 파열일 때는 하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봉합이 필요한지 애매한 경우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80% 이상이라면 사실 그것만으로는 아무래도 완전하게 회전근개 근육이 회복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이 달린 나사를 뼈에다 박아서 그 뼈에 달린 그 실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봉합을 해 주고 그 봉합을 한 상태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재파열이나 회복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회복이 잘 될 수 있고 재파열을 줄일 수 있도록 부가적인 이제 수술 재료를 씀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종류의 수술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뭇잎 패님께서 선생님 저는요 어깨가 밤에 특히 통증이 심해서 잠을 설쳐요. 계속 그러거든요. 이게 단순 염증 때문인지 신경이 눌려서 그런 건지 궁금해요. 밤에 아픈 어깨 아픈 거 어떤 질환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어요.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깨 회전근개 근육 질환만큼 또 이제 어깨 환자분들 괴롭히는 질환이 우리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질환이 있습니다. 오십견은 사실은 이제 별명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동결견이라는 표현으로 어깨가 굳었다. 즉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팔이 이제 들어올리는 이제 과동 범위가 떨어지는 질환인데요. 염증성 질환이고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관절막이 염증으로 인해서 두꺼워지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질환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밤에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했을 때는 그래도 관절막이 조금씩은 늘어나서 통증이 좀 덜 하는데 잘 때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관절이 쪼그라들면서 그 자극이 좀 더 심해지면서 야간통을 느끼게 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간통 증상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관절 안쪽에 염증이 심한 상태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오십견
동결견, 이런 관절이 굳어가는 이런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회전근개 근육이 파열됐을 때도 주변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야간통이 생기면 이제 그런 염증성 질환을 포함해서 이런 회전근개 근육을 질환을 감별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야간통 사인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이게 회전근개 근육은 괜찮은지, 단순히 오십견만 있는 건지, 또 오십견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좀 방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로 생각이 좀 듭니다. 레드 요리님께서도 질문 주셨네요. 선생님, 충돌 증후군, 이두건염이 있다가 오십견까지 갔다 3년 이상 치료 및 재활에서 통증 및 가동이 거의 대부분 돌아왔는데요. 옆으로 누워서 자고 나면 아직도 아픈데 어디가 문제일까요? 3년 동안 아마 엄청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충돌 증후군, 이두건염에서 오십견까지 가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근개 근육 질환의 선행에서 오는 현상을 말하는데, 회전근개 근육이 위에 앞서 설명드렸던 어깨뼈의 견봉 부분과 뼈에 부딪히는 증상, 부딪히는 현상을 우리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런 게 자꾸 반복되면 염증이 심해지고 건병증이 심해지고 그게 계속적으로 회전근개 근육 파열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두건염은 제가 뒤에서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이두건염도 결국은 이런 주변 염증이 생기면서 이두건에 염증이 생기게 되게 되거든요. 결국은 충돌 증후군으로서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이두건염도 오고 회전근개 근육까지 염증이 오면서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막까지 염증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졌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깨가 점점 팔 들기가 어려워졌을 거고, 이런 오십견으로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오십견은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은 보통 2년 이상까지도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하셨다면은 이제 오십견의 이제 그런 병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점점 악화가 됩니다. 점점 악화가 되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좀 특이한 병기를 가지는데, 이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2년에서 3년 정도의 이런 기간 동안 아프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3년이 지나서 갑자기 좋아지는 해소기에 접어들었을 때 완전히 질환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일종의 후유증처럼 조직 손상이 좀 남음으로 인해서 통증이 좀 지속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웠을 때 통증이 되는 거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남아서 계속 자극이 돼서 아프신 것 같고요. 자극이 된다는 얘기는 그건 이제 우리가 옆으로 잘 때 어깨가 이제 통증을 심하게 눌리면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자꾸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자는 기보다는 반대쪽으로 자거나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어깨 회전근개 근육과 오십견의 연장선으로서 계속 스트레칭 운동을 계속 해주시면 아마도 증상이 좀 더디더라도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회전근개 근육 파열이 또 진행이 됐을 수 있으니까요. 증상이 다시 악화되는 게 있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소방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아프면서 통증도 있는데요. 특히 월경시에는 더욱더 허리가 쑤시고 아픈데 발열되는 허리밴드도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월경 이제 이 통이 있을 때 아마 허리를 좀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반드시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아프신 거는 아닐 것 같긴데요. 이제 그렇게 복합적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월경통이 있고 허리 이제 단순히 큰 문제가 없이 근육이 뭔가 이제 무리가 되면서 아픈 통증이라면, 이런 발열, 온열 치료가 됐을 때 좀 근육이 이완되면서 좀 통증이 경감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크게 허리에 질환이 없거나 하신다면은 해보신 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렸고요. 다시 좀 이어서 해보면, 우리가 이제 헬스를 할 때 이제 환자분들이 헬스하신 분들한테 이제 운동 그만하세요, 좀 쉬어야 됩니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그렇게 따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헬스하신 분들이 운동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헬스를 중간에 중단하는 걸 되게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스트랩 병변이 의심이 되거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운동을 물론 쉬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종의 좀 팁을 드리자면, 어깨가 이렇게 관절이 어깨 대결절이라고 해서 회전근개 근육이 붙어있는 줄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는 동작에서 뭔가 부하를 주게 되면 계속 손상을 주고 되고 아픈 게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반대의 동작으로서 운동을 하시면 그런 것들 손상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예방도 되고 손상을 좀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손등이 위쪽을 보거나 약간 안쪽을 보는 운동은 그런 쪽을 자꾸 좁게 만드는 동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을 보거나 아래쪽을 보는 현상 그런 동작에서 이렇게 팔을 아령을 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운동을 한다거나 하면 그런 쪽의 손상을 좀 덜 하게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벤치프레스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들게 되면 이 뒤쪽으로 이제 와손이 손상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로 어깨 동작을 좀 달리하게 되면 물론 이제 헬스하신 분들이 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좀 다른 운동이 되겠지만 통증을 줄이면서 운동을 하길 원하신다면 그런 식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어깨 쪽에 손상을 좀 덜 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운동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또 자가 운동을 좀 함으로써 이런 걸 예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관절 와순 손상이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깨가 이렇게 말리는 동작을 했을 때도 이제 그런 손상이 잘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가 말리는 걸 우리가 라운드 숄더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견갑골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자세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그런 이제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이런 라운드 숄더를 예방을 하게 되면 이런 와순 손상도 좀 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으로서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어깨를 으쓱 해주면서 어깨를 뒤쪽을 자꾸 늘려주는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팔을 이렇게 벌려서 견갑골을 뒤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시는 게 또 좋습니다. 또 벽에 팔을 쭉 뻗어서 약간 넓게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듯이 약간 어깨 뒤쪽을 이렇게 견갑골을 모아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신다면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도 강화할 수 있으면서 이런 견갑골을 뒤로 보냄으로 인해서 이런 상부 관절 와손이 손상될 수 있는 좁아진 환경을 좀 넓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작으로서 조금 스트레칭 비슷하게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봄으로써 예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실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로서 우리가 많이 호전이 되지만 수술하는 경우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수술한 케이스를 한 두 가지 정도 가져왔는데요. 45세 남자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일할 때마다 좀 통증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깨를 이제 검사를 해 봤더니 이제 상부 관절 와순이 조금 의심되는 소견이 보여서 MRI 검사를 좀 권장드렸고요. 다행히 이분은 이제 회전근개 근육은 크게 뭐 수술할 정도의 손상은 없었는데 그림과 같이 와순 부분에 이렇게 손상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도 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시고 호전이 되지 않아서 수술을 권하게 됐고요.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해서 내 관절 내시경을 들어가서 봤더니 이 이두건이 붙어 있는 밑에 와순 부분이 이렇게 많이 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구로 들여봤더니 안쪽이 심하게 찢어져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이 찢어진 부분을 우리가 실이 달린 나사를 와순 밑에 관절 와 부분에 고정을 하고 그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늘로 떠서 봉합을 해서 봉합 부위 그 찢어진 부위를 봉합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MRI를 확인을 했더니 찢어진 부분이 없어지게 잘 수술이 됐고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봉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손이 봉합되고 치유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어깨를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조기를 6주 정도 착용을 하고 6주간 어깨를 움직이지 않게 하거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충분히 회복이 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관절 운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재활을 하게 되고 이분 다행히 재활하고 나서도 통증이 많이 좋아졌던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35세 남자 환자예요. 사회인 야구가 취미이시고 운동을 아주 좋아하신 분이고 투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는데도 너무 아파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수술을 원하셔서 이제 오셨고요.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와순이 역시 MRI 검사상에서 찢어져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검사를 이제 수술을 했고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이렇게 실을 달린 나사를 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했고 이분도 역시 이렇게 잘 봉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경과를 좀 보고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통증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까지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두건염에 대한 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이두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단독으로 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같이 염증이 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두건도 염증이 생기고 자꾸 자극이 되니까 이런 상부 관절 와순 손상까지도 유발을 시키고 자체적으로도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과사용하고 마찰이 계속 심해지고 다른 어깨 질환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통증이 생기게 되고, 진단은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이두건의 단면이고요. 주변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활액막액이 증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활액막액이 증가되면 우리가 이두건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은 이제 팔 앞쪽에 이제 힘줄이 지나가는 데를 이렇게 눌러보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게 주 증상이고요. 뭔가 물건을 들거나 팔을 비틀 때도 역시 통증을 느끼시고, 보통 이제 이두근염이 심하면 이제 오십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좀 뻣뻣해지면서 사용하고 통증이 좀 심해지는 양상을 좀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치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요. 체외 충격파나 물리 치료 같은 것도 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이두건염 때문에 단독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좀 흔치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회전근개 근육이나 이런 어깨 수술을 했을 때 이두건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빨갛게 염증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수술하면서 이 이두건염에 의한 통증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됐을 때는 이두건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건을 잘라내 버리면 기능을 못 할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다른 근육, 다른 쪽에 두 갈래 근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이런 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통증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되면 옛날에 이렇게 잘라내는 절제술을 많이 했었어요. 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 건염 외에도 이렇게 찢어져 있는 파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50% 이상일 경우에도 역시 잘라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이제 회전근개를 수술할 때 이 이두건을 이용해 가지고 회전근개 수술을 좀 더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부재료로서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염증이 심하고 파열이 있으면은 그냥 잘라내 버렸는데, 요즘은 웬만하면은 살리고 이제 이두건염이 심하더라도 잘라내지 않고 그 주변에 염증만 좀 제거해주고, 파열이 실제 있다고 하더라도 심하지 않다면 최대한 다듬어서 다음을 위한 재료로서 좀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두건을 부득이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두건이 이제 심해지면 끊어지게 되는데, 이런 끊어졌을 때는 이제 봉합술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건 고정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두건이 끊어지면 이렇게 이제 근육이 처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젊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제를 하거나 끊어졌을 때 이런 미용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힘도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관절 바깥쪽에 고정을 해주는 건 고정술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문은 없으신 것 같네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긴 하고요. 어깨 통증이 있으시면은 이제 일단은 좀 휴식도 취해 보시고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좀 꾸준히 해 주시고 하면 대부분은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 어깨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저런 치료를 뭔가 했고 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고 또 일단 특징적인 어떤 증상들이 있다면은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모성 질환이 많다 보니까 늦게 발견되면 늦게 발견될수록 뭔가 치료가 힘들어지거나 치료 방법이 커지거나 이유가 안 좋은 경우가 꽤 흔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지속된다면은 꼭 병원에 가셔서 어깨를 보실 수 있는 선생님한테 진료를 잘 받으셔서 조기에 뭔가 문제를 발견해서 잘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